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천의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달 예정됐던 시민공청회 또한 한 번 더 연기되면서 무엇 하나 결정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부천시 의원들에게 개별 설문을 통해 상동 영상문화단지 바람직한 개발 방안을 일주일에 걸쳐 직접 물었습니다. 설문 결과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죠. 이정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이미 오랜 기간 어느 쪽으로도 지금 쉽게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부천시는 상동 일대에 35만여 제곱미터 부지의 영화와 만화, 또 영상 콘텐츠 제작 기업들을 유치해서 복합 영상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GS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자로 정했고요. 문화산업 융복합센터와 또 호텔 컨벤션,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 사업에 앞서서 개발 계획의 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네. 실제로 전체 개발 부지 가운데 이 40%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지로 정해지면서 논쟁이 시작된 건데요. 이는 지난해 6월 열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의 높은 주택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주택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게 더 이상 영상문화단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주택단지라고 써야 한다.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안에는 이 첨단 영상문화단지의 간판을 내걸긴 하지만 사실상 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을 또 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부천시 의회를 대상으로 직접 문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천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헬로티비에서 의원 개별 전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부천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했죠. 결과 알려주시죠, 김진재 기자. 네, 부천시의원 28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메일,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부천시와 GS 컨소시엄이 논의하고 있는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찬성이 9표, 반대가 11표, 무응답이 8표 나왔습니다. 먼저 9표가 나온 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발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대부분은 현재 개발 계획안대로 가되 영상문화단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영상 관련 산업시설을 늘려 자족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영상단지로만 개발한다면 좋겠지만 수익성 문제 때문에 주거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주거와 산업시설 간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더 이상 개발을 미루면 안 된다. 개발하되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개발 수익으로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인데요. 개발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대부분 주거시설 비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영상단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주거시설이 많다는 건데요. 특히 부천에 이미 아파트가 많고 대장신도시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등 앞으로 많은 주택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5천 세대가 넘는 주거시설 계획에는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시설을 줄이고 영상문화단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관련 시설들을 더 늘려야 한다는 거죠. 또 현재까지 나온 개발안으로 과연 경쟁력 있는 영상단지를 만들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미 인천 청라에서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추진 중이고 또 경기 고양에서도 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특히 EBS 등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 콘텐츠 기업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부천 상동이 다른 곳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상동 영상단지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개발안을 좀 더 검토해야 하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은 대부분 아직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에 추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의원들의 의견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들 사이에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보입니다. 찬성이 9명, 반대 11명, 무응답 8명까지 지금 굉장히 골고루 나와 있는데 네.
주목할 만한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같이 이제 아파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건 어느 쪽에서나 공통된 수반 의견이고요. 네. 본래 취지인 이제 영상문화단지의 기능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인근에 인천 청라나 경기 고양 등과 겹치지 않고 부천만의 특색, 그 아이덴티티를 좀 살려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을 하든지 뭐 아니든지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 공론하는 의견 교류의 장은 더욱더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번 조사를 하면서 SNS나 문자, 또 이메일을 통해서 하다가 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일정 등으로 인해서 제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사실 좀 애를 먹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저희가 급기야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의원들은 좀 어떤 방식으로라도 성심성의껏 이번 이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들을 밝혀줬는데 하지만 이제 일부 의원들은 아예 답변 자체를 거부하면서 이 괜히 의견을 얹어서 이 논란에 끼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들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의문이 들었던 게 이 지역 시의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의 이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문제를 두고 할 수 있는 발언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아쉬움이 좀 남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아쉽네요. 네. 다만 많은 의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그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지금 공감하고 있다는 예. 거는 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아쉽게도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시민 공청회가 미뤄졌잖아요. 네, 저희도 좀 취재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미뤄졌던 이 시민 공청회가 지금 코로나19의 네. 영향으로 인해서 다음 달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상동 영상 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한 이 부천시 의회 매각동의안 안건 역시 공청회 일정이 밀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의회는 이 주거 시설의 규모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이유로 이 해당 부지 매각 안건을 앞서 두 차례 부결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상임위인 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고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이번에 저희 설문조사 결과로만 좀 보면 이 재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의 결과는 의견은 찬성 5, 반대 2, 무응답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본다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되는데 무응답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본회의 가부 여부만 좀 남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을 좀 더욱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천시의회 28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방안 살펴봤습니다. 지역의 수건인 만큼 앞으로 새롭게 결정되는 소식 또 전해주시죠. 이정아 기자였습니다.